네, 7시 14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온기훈 숭실대학교 교수입니다. 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활성화 대책 내놓는다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국내로 그 달러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이게 결국 이제 우리 원화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의 그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 수출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화를 좀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상수지 흑자로 쌓이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네. 하면서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는데요. 네. 사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수출은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인데, 1월에서 4월까지 수출은 마이너스 4.2%를 기록을 했는데, 수입은 마이너스 16.1%니까 수출이 줄긴 하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 3월에만 해도 경상수지 흑자가 한 달에 10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같은 달보다도 42%나 급증을 했는데, 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어쩌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네. 지금 한국은행은 960억 달러로 지금 공식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흑자 그 규모를 보면은 2013년에 그 연간 811억 달러 흑자에서 작년에 892억 달러로 늘었고, 올해는 1,000억 달러를 넘을지도 모른다. 네. 이게 결국 이제 반갑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IMF 연대기 때 달러가 네, 고갈돼가지고 위기를 맞이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달러가 넘쳐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지 모르지만 네.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이 불황형 흑자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입이 크게 줄어서 네네. 이렇게 그 흑자가 쌓여가는 거. 사실 국내 경기가 안 좋으면 수입이 크게 줄거든요. 그렇죠. 네, 뭐 자본재나 어떤 그 네. 기계, 부품 이런 것들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썩 반갑지 않고, 또 원화값을 계속 그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해서 네. 수출 기업에 상당히 주름살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온 교수님께서 불황형 흑자라는 말씀을 이 코너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게 뭔가 하고 그때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이렇게 엄청난 거군요. 그런데 엔저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뭐 800 네. 얼마 때 이게 이주열하는 총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이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발언을 하질 않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네.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걱정이 되니까 지난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돼서 기준금리를 1.75%를 동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2년 6개월간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이 수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본 기업과의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나 철강, 네네. 기계에서 지금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것은 앞으로 그 환율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 정부가 모두가 다 최근에 환율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기가 좀 뒤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네. 원화값이 상당히 절상된 상태여서 이제 내보내겠다 하는 거니까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 자체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IMF요. 네. 우리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지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즉 국내 총생산 대비 6%를 넘기 때문에 이것은 네네. 적정치인 2%보다도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가 일반적으로 이제 적정 수준이다, 한계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 엄밀한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흑자 규모가 연간 GDP 6%를 넘는 거니까 이거 네. 너무 많다. 그러면 이 IMF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원화 가치를 앞으로 절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출 경쟁을 조금 약화시켜서 네. 결국은 이제 경상수지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그 취지의 언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네네. 네.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에 대한 압력이 IMF로부터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해외로 자꾸 내보내라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보내는 것인지요? 네, 사실은 뭐 일단 지금 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다음 달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겠지만은 개인의 그 증권 투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증권 투자를 해외로 좀 촉진을 시키고 또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자 뭐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외 그 공장을 건설하고 뭐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하는 거 이것도 고려 대상인데 네. 뭐 이것은 국내 고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좀 그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 투자보다도 네. 해외 나간 게 너무 좀 적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한 2,063억 달러 정도가 지금 잔액이 되는데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액의 35% 불과하기 때문에 좀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국내 내국인들도 해외 좀 나가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이런 것들이 많이 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국내 투자처럼 증권거래소만 내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 활성화가 국내 증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투자할 걸 해외다 투자하라고 하는 거니까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장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는 뭐 어느 쪽이냐면 부정적 영향이 좀 미쳐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좀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좀 크게 보면 결국은 이제 원화값 상승 압력을 이제 그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서 좀 줄여준다면 결국 이제 국내 기업들의 그 실적 수출 경쟁력 개선에 그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 또 증시에 어떤 부정적 영향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그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조금 이제 늦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천천히 해야 될 정책과 미리 앞서서 방어막을 치는 정책 이게 참 병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미 뭐 사실 IMF 연기기획 지금 작년까지 누적 흑자가 경상의 흑자가 4,546억 달러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엄청난 그 흑자가 누적이 되는 가운데서 미리미리 조금씩 속도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엔저 때문에 굉장히 다급하니까 좀 이제 좀 나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숭실대 경제학과 온기훈 교수의 경제 분석이었습니다. 7시 22분입니다.